안녕. 또 5주차가 되었네. 또 5주차? 아니지. 처음 5주차지. 5주차 시작했다. 또, 뭐, 시작하는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음, 뭐 또 좋은 말이 있을까? 생각을 안 해봤네. 그래, 뭐, 요즘에 너희들 질문하는 것들 많이 보니까, 좀 이제 질문하는 방식도 너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는 친구들도 있어서, 어, 질문이 정말 많아졌어. 그래서 쌤이 거의 이제 뭐 주말이든 뭐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이제 답변을 막 다 달아줄 만큼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많이 남겨주면 또 어려운 것들은 영상으로 또 쉬운 것들은 또 이제 간편하게 댓글로 달아줄 테니까 뭐 이런 진행도 괜찮은 것 같다. 어, 뭐 너희들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듣고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질문하듯이 뭐 수업을 듣고 관련된 질문을 해줘도 좋겠고 또 예전에 너희들한테 요청을 했지만 이거 수업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희들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풀이법을 좀 찾게 되기도 하고 또 너희들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풀었던 문제는 가급적이면 계약하고도 다시 좀 풀어주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 너희들이 물어보면, 얘들아, 그 몇 주차 강의 보면 그 문제 풀었으니까 그거 확인해 봐라고 이야기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강의를,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자, 오늘도 한 대충 한 5개 정도 문제를 풀어볼 것 같거든. 개념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히 문제 풀이도 해당하는 단순히 그냥 문제 풀이도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제다. 38쪽에 238번. 자, 38쪽에 238번. 자, 너희들 문제 보면 알겠지만 C단계에 있는 서술형 문제야. 질문 굉장히 많이 올렸어. 이것도 풀어달라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 한번 풀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문제부터 한번 써볼게. 나의 조건이 있고 나의 조건이 있다. 얘와 얘는 같은 자연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조건. 나의 조건은 A와 B에 관련된 조건을 알려준다. A와 B를 더해서는 4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AB는 뭘까? AB는 여기에 있는데 AB의 조건은 자연수다. 자,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 있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를 만족시키는 A, B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다. 대체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겠지만, 기준을 세워서 일일이 하나씩 찾아줘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자,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쌤이 얼핏 한번 풀어보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얘다. 가해 조건. 제가 자연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해 조건에서 이렇게 한번 써볼 거다. 얘를 K로 둔다. 자, K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자연수니까 자연수다. 자, 그래서 난 요 기준을 K로 둘 건데 이 상태에서 풀면 뭔가 조금 더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2에 2 그리고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2로그 2에 옆에 있는 거는 2에 자, 얘들아, 요거는 2에 로그 2니까 요거만 나오겠다, 그치? 요 부분만 나오겠다, 요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만 나오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걸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이제 K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해서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너희들 뭐 답지를 본 친구들 알겠지만 이런 조건이 나온다. 여기서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 K가 뭐라는 거? 짝수라는 게 나와. 여기서 K가 왜 짝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얘들아, 일단 K가 자연수니까 가장 오른쪽 변인 여기에는 2가 한 개는 있어. 최소한 한 개는 있어. 여기에 2가 하나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도 2가 한 개 있어야 돼. 여기에도 2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2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2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제곱이니까 2를 하나 가지려면 얘가 루트 2가 요 안에 있는 n 플러스 b가 루트 2가 되면 제곱이 돼서 2를 하나 가질 수가 있거든. 자, 근데 n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야.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안 돼. 그럼 제곱해서 2를 가지려면 얘에서는 무조건 n 플러스 b는 2의 배수여야 한다. 짝수여야 된다고. 그럼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의 제곱이니까 2가 최소한 2개 이상은 있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짝수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계는 무조건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2개, 4개, 6개, 8개 이런 식으로 K는 2개, 4개, 6개 이렇게 가는 짝수라는 거다. 알겠지? 얘들아, 여기 짝수인 거 조금 감이 다시 와. 여기 2가 최소한 한 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가 하나는 있어야지 같을 수 있어. 여기는 2가 절대로 한 개, 홀수계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2가 있으면 무조건 짝수계식은 무조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여기서 내가 기준을 나눌 거야.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나누냐면 K가 2일 때, K가 4일 때, K가 6일 때 이렇게 나눌 거다. 1번. 이게 잘못됐구나. 여기서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아니라 이게 Fn일 때 우리가 구하는 게 F1, F2, F4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구나. 1번.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구해볼까? F1을 한번 구해보자. F1. F1을 구하면 n에 1을 다 대입한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1 대입하면 1-a 그리고 1 플러스 b의 제곱이 2의 k. 자, 이 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상의 개수가 fn이라는 거야. 이때 k가 될 수 있는 거는 짝수니까 한번 나눠볼게. 1번. k는 2일 때. k가 2라는 거는 1-a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1-a가 2가 돼야 되고 1 플러스 b가 2가 돼야 돼. 자, 근데 얘들아, a가 자연수란 말이야.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1-a를 해서 2가 나온다. 얘들아, 아무튼 우리가 제곱해서 2가 나오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추측할 거다. -2. 자, 얘는 그냥 2라고 추측하면 되겠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든. 근데 플러스 2일 때는 안 돼. 왜? a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2일 때는 안 돼. b가 음수가 나와야 돼서 안 돼. 이런 거 너희들 뭐 생각해보면 될 거고. 자, 이때 a는 뭘까? a, b.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a가 3. 그러면 3 대입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3, b는 1. 근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다? a에서 a 더하기 b 한 게 4의 n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꼭 만족시켜야 될 조건은 a 플러스 b가 4의 1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된다. 홀수 k가 짝수니까 k가 4일 때. k가 4가 된다 그러면 1-a의 제곱이랑 1 플러스 b의 제곱이 2의 4제곱. 근데 얘가 제곱이니까 제곱으로 맞춰주려면 4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럼 1-a가 4, 1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 또 마찬가지로 찾아보면 된다. 얘가 4가 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4, 얘가 4가 되는 거. 찾아보면 a, b는 a가 5일 때, b가 3일 때 된다. 근데 5, 3 해버리면 a 플러스 b가 4보다 넘어가, 그치? 8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안 돼. 그래서 F1이 되는 거는 총 몇 개 있다? 한 개 되는 거야, 한 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F1이 1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찾아야 되는 거 F2를 찾아야 된다. F2. 자, F2를 찾아야 된다. F2. 또 K. 그럼 2를 대입해버리면 2-a의 제곱, 2 플러스 b의 제곱은 2의 제곱. 자, 이때도 a 플러스 b 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1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겠지?
자 이제 또 K가 2일 때 해버리면 똑같이 나온다 얘들아. 똑같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또 2가 나오겠다. 땡땡 하지 말까? 이렇게 되겠죠? 2-a의 제곱 2 플러스 2의 제곱. 그래서 이게 2가 그냥 나오려면 a, b 둘 다 0 나와야 돼. 근데 a,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안 돼. 두 번째 k가 4일 돼. 그러면 2-a 2 플러스 2 2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얘가 4가 되고 얘가 4가 되는 걸 말하는 거다. 아까 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얘가 4가 근데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겠고 4가 되는 걸 찾아보면 a, b는 a가 6이고 b가 2일 때 그래서 6, 2가 되겠지. 두 개 더하면 8이야. 16보다 작고 나왔다. 요거 된다. 세 번째 a가 6일 때 2-a의 제곱 2 플러스 b의 제곱 2의 6제곱 2의 6제곱이다. 그러면 이건 8의 제곱과 같다. 얘가 8이 되고 얘가 8이 되는 경우다. 얘가 마이너스 8이고 얘가 8이 되는 경우. 그러면 A는 10이고 얘는 6이어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8, 8 되니까 두 개 더하면 16이야. 해보니까 알겠지? K가 뭐일 때는 안 될 것 같다. K가 8일 때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끝이야. 몇 개 된다? 얘랑 얘랑 두 개 되겠다. 이 관계를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건 F2가 2라는 거 찾을 수 있겠다. 자 이런 식으로 F4도 찾아보면 된다. 공간이 비좁으니까 할 수 있지만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맡긴다. 그래서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F4는 5가 나와. 세 번째 해보면 F4 이거 똑같이 해보면 된다. K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해보면 된다. 그러면 1, 2, 5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들은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돼서 답은 8 이렇게 되겠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있어. 어떤 문제냐 하면 순서상의 개수 찾는 문제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다. 많이 배우고 있다기보다 많이 풀어가고 있어. 근데 저번 시간에 너희들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다 일일이 세어줘야 되는 거거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세는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쉬운 방법은 본인 사람들마다 다 달라.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세는 게 더 쉽다, 저렇게 세는 게 더 쉽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웠던 거고 F4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해주면 몇 개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다의 조건이었고 나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순서상의 개수를 제한시킬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런 이유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자, 이제 풀어볼 문제가 이번에는 몇 번이냐 하면 20쪽에 113번이다. 자, 문제 한번 써볼게. 자, 자연수 Mn에 대하여 Mn은 자연수. 그 다음에 두 수가 나와 있다. 두 수.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유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얘가 유리수여야 되고 얘도 유리수여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떤 게 성립할까? 자,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분수네 3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들아 요 7제곱근이라는 건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 7분의 1이 된다. 그치? 그래서 뭐 결론만 바로 써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지수 이렇게 7 이렇게 되겠다. 5에 7분의 n 플러스 1. 여기는 주어진 게 9도 9분의 1로 내려온다. 7에 9분의 n. 얘는 9에 9분의 n-. 저희가 이렇게 계산해 놓고 하는 것보다 이건 좀 바꿔줘야 돼. 최대한 다 올려줘야 돼. 소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이거 해줘 보면 이거 뭐가 되냐면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2n-2 이렇게까지 알 수 있다. 자, 얘가 유리수래. 유리수라는 거는 분모가 있어도 돼. 다시 말해서 이 분모는 살아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살아있어도 되는데 분모에 무리수가 오면 안 돼. 무리수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게 얘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다. 자, 여기서 나온 조건들 한번 쭉 다 써보면 예. 모든 지수들이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0은 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0은 어떻게 될까? 0도 가능하다 얘들아. 얘가 다 0, 0이 돼버리면 1이 돼. 유리수가 된다. 근데 얘도 0이고 그러니까 얘도 0이 되는데 여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거야.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인 경우는 내가 보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나중에 다 해볼 거야. 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조건들 한번 보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 플러스 1이 7의 배수, n-1이 7의 배수, 2에 n-2가 9의 배수, m이 9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자,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면 n에 관련된 거 n 플러스 1이 7의 배수. 여기 전개시킬게. 2n-4가 9의 배수. 두 번째 m에 관련된 조건 얘가 7의 배수. 얘가 9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조건 이용하면 mn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뭐냐면 m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n의 최소. 얘의 최소값은 얘가 최소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1번 n 플러스 1은 7의 배수, 2n-4가 9의 배수. 그래서 기준은 어떤 걸 먼저 놓든지 아마 상관이 없다. 나는 얘를 기준으로 한번 놔볼게. 자, 얘의 조건 7의 배수야. 7의 배수 n 플러스 1이 7의 배수라고 하면 7의 배수는 뭐 있다? 7, 14, 21, 28, 35 이렇게 한다. 그럼 얘들아 n은 어떻게 될까? n 6, 13, 20, 27, 34 이렇게 간다. 그때 얘들아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9의 배수가 되는지 찾아보면 된다. 2n-4 2n-4 6 대입하면 6이 12, 12 빼기 4 하면 8. 8은 9의 배수가 아니다. 13, 26 빼기 4, 22. 9의 배수가 아니다. 20, 40 빼기 4, 36. 9의 배수가 된다. 뒤에 거 안 해봐도 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다? n의 최소값은 36이 된다. 아니지. n의 최소값은 20이 된다는 거야. 20. 왜? 우리는 n 플러스 n의 최소값이니까 n의 최소값, m의 최소값 구해야 되거든. 근데 n의 최소값은 20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얘들아. 나머지 얘들아 2번도 찾을 수 있겠어. 2번은 더 쉽다 얘들아. 왜? 무슨 조건 때문에? n은 그냥 9의 배수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줘 버렸어. 얘들아 m은 그냥 9의 배수다. 그냥 m은 9의 배수야. m 9의 배수 9, 18, 27, 36, 45. 그거 대입해보면서 7의 배수가 되는지 찾아보면 된다. n-1, 8, 17, 26, 30. 나왔다 여기.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의 최소? m의 최소니까 36을 찾아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m 플러스 n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m 36 더하기 n 20 해서 50. 그래서 우리가 찾는 m 플러스 n의 최소값은 56이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얘들아 다음 문제로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수와 로그 부분에서 질문한 것들 중에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말 동안 이제 너희들이 좀 기존에 또 어떤 문제를 질문을 했냐, 삼각함수 문제로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다가 발견한 질문들이 좀 몇 개가 있었어. 삼각함수의 크기 비교하는 문제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였거든. 사인 1, 사인 2, 사인 3 누가 가장 클까? 이걸 비교하는 건데 이때 1, 2, 3이다라고 하는 거는 라디안 값이야. 라디안 값이다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수 값이야. 60분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때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할까? 얘들아, 우리가 사실 60분법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쉽게, 좀 쉽다기보다 60분법으로 나와 있는데 특수각으로 나와 있다. 30도, 45도, 60도 혹은 뭐 120도, 150도, 180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이 1, 2, 3이다라는 거는 사실 크기 비교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설명할 게 조금 몇 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이 사인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한번, 그러니까 얘네들의 값을 어디에서 비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결과만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얘네들의 값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저기 단위원이 있어. 자,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단위원을 그린다면 단위원이라는 거 뭐냐면 단위, 유닛? 아무튼 이 단위원을 그릴 거다. 단위원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 1이 나타내는 크기의 동경을 그린다. 그럼 교점이 나오겠지. 그 교점을 이용하는 거. 다음에 또 2에 해당하는 라디안 각 동경을 그리면 동경에 해당하는 교점도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를 그러면 표시하기 전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좌표 평면에 단위원이 있을 때 사인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런 걸 좀 먼저 알아야 되거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 자, 여기를 한번 보자 얘들아. 얘들아, 우리가 삼각 B랑 삼각 B랑 삼각 함수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있을 때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삼각 B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거였었냐면, 자, 얘들아, 뭐냐면 삼각 B라는 거는 삼각비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밑변, 높이 사이의 비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 삼각비에선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하나의 각이 직각이라는 거는 나머지 두 각은 무조건 무슨 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예각이야. 얘가 하나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들은 무조건 예각인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사인 예각, 뭐 코사인 예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각비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이런 거 못 구해. 사인 120도 같은 거. 그럼 뭐 이거 구하려면 요각이 120도가 돼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120도가 되면 직각삼각형이 안 돼. 직각삼각형으로 이걸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삼각함수로 확장을 해 나간다. 확장이라는 게 이 각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야. 각이 나온 요 값들을 단지 예각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다양한 각들을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거야. 삼각함수. 그 정의를 이만큼 막 늘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호도법도 배웠었고 뭐 여러 가지 배웠지만 이렇게 삼각비에서 삼각함수 넘어가게 된 이유는 이런 각들을 사인 90도가 넘는 이런 각들을 구하기 위해서 90도가 넘는 사인의 값들,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확장시켜야 삼각함수의 각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확장시켜야 될까? 선생님, 직각삼각형인데 한 각이 둔각이 되는 예각이 아닌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어? 아니야, 못 그려. 그래서 어떤 다른 정의를, 다른 약속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겠지. 그 약속이 왼쪽에 있는 그 좌표 평면 위에 단위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자, 삼각함수라는 거 우리가 왜 쓰는 거냐면,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각이 아닌 모든 각에 대해서 삼각비의 값들을 찾고 싶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다. 자,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 하면 사인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사인 찾는 방법, 코사인 찾는 방법, 탄젠트 찾는 방법 다 확장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은 다 똑같다. 자, 일단 뭐 내용을 한번 써볼게. 단위원을 표현한 이런 좌표 평면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각이 있을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가 해당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을 거야. 해당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의 y좌표가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사인 30도, 사인 120도를 찾고 싶다. 그럼 120도 나타내는 동경이 있을 거 아니야? 120도 나타내는 동경을 나타냈을 때 단위원의 교점 여기야. 그때 y값, y 좌표값, 요 값이 사인 값이라는 거야. 그럼 코사인은 뭘까? 코사인 똑같지만 뭐가 된다? x 좌표. 이렇게 된다. 그럼 너희들 이제 궁금할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왜 y좌표, x좌표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 뭐 이거는 사실 얘들아 좀 자연스럽게 정의를 한다. 여기 작게 한번 그려보면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만약 이런 값들이 있어. 요각의 사인 값을 찾고 싶어. 그러면 교점에 y좌표를 찾는 건데 요 길이가 사인 값이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사인이라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거든. 근데 빗변이 뭐야? 단위원이라서 반지름이 1이야. 1분의 높이가 되겠지. 1분의 높이. 1분의 높이는 그냥 높이야. 그래서 사인 값은 높이인 y좌표를 정의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라는 거야. 코사인은 보면 빗변분의 밑변이거든. 근데 빗변이 1이야. 그러면 1분의 밑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밑변이야. 밑변이 누구냐면 x좌표거든. 이게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한다?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정의를 하면 다 표현 가능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삼각함수, 그러니까 이제부터 90도보다 더 큰 각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사인 1의 값과 사인 2, 사인 3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1의 동경과 2의 동경과 3의 동경을 찾은 다음에 교점을 찾아서 y값, 사인이기 때문에 y값을 비교해주면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1의 동경이 어딘지, 2의 동경이 어딘지, 3의 동경이 어딘지부터 찾아줘야 된다. 얘들아, 1은 1라디안. 1라디안이라는 건 대충 몇이냐면 항상 기준을 예로 본다. 사인은 180도라는 거. 그러면 1은 8분의 180이겠지? 자, 그러면 1라디안이라는 거는 8분의 180이 되겠고 2라디안이라는 거는 2 곱하기 8분의 180도. 자, 다음에 3라디안이라는 거는 3의 8분의 180도가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너희들 다 근사값이야. 지금부터 하는 건 다 근사값. 그러니까 대충 어디쯤 되겠다 정도만 보면 돼. 얘들아,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였어. 1라디안 대충 몇 도 정도 된다라고 했냐면 57도 정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60도 정도로 생각하자 그랬는데 그래도 60도보다는 조금 작아. 57도. 너희들 이건 뭐 계산기 좀 두드려 봐도 좋다. 57도. 얘도 계산기 좀 두드려서 계산해 보면 115도. 그러니까 조금 2배보다 조금 더 큰 거겠지? 얘도 3 곱한 다음에 3.14로 나누면 170도. 이렇게. 요런 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얘들아, 내가 저기 좌표 평면에다가 1, 2, 3 라디안 각각 한번 표시해 볼 건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자, 한 요쯤 올라가는 게 60도, 30도 정도 될 것 같다. 60도, 30도. 여기도 60도 여기 30도 넘어가면 여기가 120도, 여기가 150도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게 57도니까 57도는 한 요쯤 되겠다. 요쯤. 여기가 뭐가 된다? 1 라디안. 다음에 115도. 115도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120도거든. 요쪽 좀 올라간다. 여기.
여기가 얼마만큼? 여기가 2라디안. 3라디안은 172니까 180도보다 조금 작은 거야. 얼만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동경을 다 표현했으면 사인 1이 나타내는 값은 교점의 y좌표. 요 길이가 뭐다? 사인 1이 된다. 그럼 사인 2라는 거는 교점의 y좌표. 요게 사인 2가 된다. 다음에 사인 3은 교점의 y좌표. 뭐가 된다? 요 길이가 된다. 누가 가장 작을까? 사인 3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길이를 봐도 일단 높이를 따져보면 알겠지? 여기 사인 1.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는 부등식은 가장 작은 게 사인 3, 그 다음에 사인 1, 사인 2, 사인 2. 그럼 너희들이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있을 건데, 선생님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얘들아 y의 부호가 뭐가 돼? 음수가 돼. 우리가 얘들아 y 좌표야. y 좌표. 그러니까 y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얘들아 사인 값이 음수라는 거야. 여기서 음수가 된다. 너희들 뭐 얼싸 안고 이런 거 배웠겠지만 당연히 여기는 사인 값이 당연히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y 좌표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값들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단위원을 찍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30도, 45도, 60도에 이렇게 기준점을 찍어주는 게 대충 이렇게 애매할 때 비교할 수가 있어. 지금은 쌤이 45도는 안 그어서 왜? 45도 헷갈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사인 1, 2, 3으로 했는데 어쩔 때 이렇게 사인 45도, 뭐 사인 135도에 대한 동경을 표시해서 비교해야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여기 대칭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 수도 있어. 뭐 절대값을 이용한 크기 비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크기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되겠다. 자, 어떻게 하는지 좀 알겠어?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얘들아, 다음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관련된 문제다. 이게 뭐냐면 동경이 두 개가 있을 때, 뭐 일치할 때, 일직선 위에 있을 때, x축 위의 대칭일 때, y축 위의 대칭일 때,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일 때, 뭐 이런 거. 한 5개 정도만 한번 볼게. 내가 이걸 적어주면 또 이런 말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된다. 선생님이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공식도 써주긴 할 거거든. 근데 얘들아,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해한다라고 보자. 왜냐면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 어떤 건 빼야 되고 어떤 건 더 해야 되고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좀 이해하면 당연히 빼야 되겠구나, 더 해야 되겠구나 좀 생각이 난다, 알겠지? 자, 5개가 있다. 일치한다. 그 다음에 일직선 위에 있다.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 이 5개 정도만 한번 볼게. 뭐 다양한 더 많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5개입니다. 1번. 일단 뭐 약간 전제를 깔아줘야 될 것 같다. 두 각의 크기가 알파, 베타. 두 각의 크기가 알파, 베타이고 두 각을 나타내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되겠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5개 한번 보면 되겠다. 자, 두 동경이 어떻게 1번 뭐 할 때 일치한다. 자, 두 번째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반대이다? 반대다. 모르겠다. 세 번째. x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무튼 뭐 대칭이다라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대체로 다들 외우더라고. 네,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하고 싶어. 공식은 다 한 줄이야. 그래서 공식은 여기 한 줄이니까 좀 이따가 이 한 줄을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를 한번 해볼게.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저 좌표 평면 위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거. 두 동경이 이렇게 얘들아 알파를 노란색으로 하고 베타를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알파는 이렇게 와서 뭐 두 번 돌고 갈 수, 대체로 알파가 좀 크다라고 보자, 알겠지? 둘 중에 큰 거. 알파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뭐 왔을 수 있어요, 이렇게. 베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알파는 엄청 크지만 베타는 뭐 작지만 요 두 사이 어떻게 해야 될까? 알파에서 요 부분을 빼버리면 그냥 회전만 남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1번 경우에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면 360도에다가 n번 돈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때 뭐 더하면 얘를 그냥 더한다라고 하면 별로 좀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안 나올 것 같아. 2번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이다. 왜 작게 그렸냐면 여기 하나 더 그릴 거야. 자, 알파를 그린다 이렇게. 이게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자, 알파 베타 있어. 자, 이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일단 알파에서 요 부분을 빼버리면 180도가 남는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알파 빼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의심스러운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왜? 알파에서 베타만큼 제거시켜버리면 결국 뭐가 남는다? 180도 부분만 남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알파 베타. 얘들아 얘랑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얘 크기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여기다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 한 바퀴가 온전히 되겠지.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이때는 빼는 게 아니라 이때는 더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그럼 또 이런 의문 들 수 있지. 방향이 다를 때.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얘랑 같다 그랬어. 그러면 베타에서는 요 부분이 더 필요해. 얘를 여기다 줬다고 생각해봐. 180도 두 개니까 360도가 되겠지. 왜? 베타의 180도, 알파의 180도가 되잖아. 그래서 두 개 더했을 때 360도 곱하기 n이 된다는 거겠지. 다음에 y축이 나의 대칭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두 개로 한번 생각해보자. y축이 나의 대칭이니까 이렇게인 거 한번 볼게.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얘들아 여기서는 뭐가 같냐면 얘랑 같아. y축이 대칭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얘한테 준다고 생각해봐. 노란색 이 부분을 빨간색한테 줘버려. 그러면 노란색이 90도 남고 빨간색이 90도 남으니까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더하면 360도에 n 더하기 180도. 그럼 또 다르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비슷하게 생각하면 이게 베타, 이게 알파.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 주고 싶지. 얘를 여기다 주고 싶잖아. 이 노란색 부분 여기 빨간색에 주면 빨간색은 완전하게 270도가 돼. 노란색도 줘버린 거 빼버리면 270도가 돼. 270도가 두 개 있으니까 540도야. 540도는 360도 더하기 180도거든.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온다. 되겠어? 다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도 두 개로 한번 보자. 자, y는 x가 이렇게 있고, y는 x, 그리고 y는 x. 이때 대칭인 거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알파. 그다음에 베타.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요각이랑 같아.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아. 그럼 얘를 여기다 줄 수 있겠지. 얘를 여기다 주면 노란색은 45도가 남고 빨간색은 45도가 돼버려. 90도가 되겠지. 이것도 더하는 거다.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자, 그럼 여기서 또 다르게 대칭일 수도 있다. 바깥쪽이니까 노란색이 여기 와야 되겠네. 다음에 빨간색 여기 베타. 얘각을 여기다 줄 수 있어. 얘각을 여기다가 요만큼의 각을 얘한테 줘. 그럼 노란색은 360도가 돼버리고 빨간색은 90도가 돼. 다시 말해서 360도 더하기 90도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90도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는 거야. 자,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5가지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다. 뭐 다양하게 대칭 만들면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양한 경우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얘들아, 내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다양하게 줬냐 하면, 대체로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하나밖에 몰라.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근데 이렇게 똑같이 다른 모양으로 와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 이런 것도 봐봐.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거 딱 보니까 요 부분 줘버리면 똑같이 90도 남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한 거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복습할 때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위치 관계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오늘 한 4가지 정도 봤구나. 지수로 관련된 문제 2가지랑 다음엔 삼각함수랑 관련된 개념 2가지를 봤는데, 마지막에 본 삼각함수 개념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 특히 아까 동경의 위치 관계보다는 그 앞에 했던 이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사인의 값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삼각비라는 거는 0도부터 90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삼각비의 값만 구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오면서 삼각함수로 확장되면서 그 각에 대한 범위가 완전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런 거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이었고, 우리가 또 그 전전 시간에 했지만 2분의 파이가 나올 때 사인이 어떻게 나오는가, 파이일 때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것도 했었지. 그게 전부 다 이 삼각비의 이 각도를 이제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다 노력들이야. 계산들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이제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했었냐 하면, 단위원에서 그 좌표 평면 위에 단위원을 그린 다음에 그 동경의 교점들의 y좌표는 사인, x좌표는 코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정의하고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다 역수로 정의하면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갔다라는 거지.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특히 이과 성향, 그러니까 이과 계통이다라고 하면 이 삼각함수의 아까 이야기했던 코사인과 사인의 이 의미들이 있지. x좌표고 y좌표다라는 이런 의미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문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의미가 크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값을 계산하는 용도로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응용 문제로도 한 번씩 나올 수 있다라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 이런 응용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x 값이 코사인이고 y 값이 사인이라는 내용은 응용 많이 시키면 수능에서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는 거를 조금 더 추천해. 강추한다는 말이지. 자, 아무튼 그렇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너희들도 다음 주까지 계획된 거 잘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음에 보자.